오백룡입니다. 부서장 동무요. 림춘수 소기장 동무가 지필소에 도착했어? 부서장 동무,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줘. 내 믿겠어. 에. 선영이 내일 지필소로 떠난다지. 네. 소기장 동무의 건강을 잘 돌봐주라고. 중요한 지필이야. 알겠나? 벌써 그 말씀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십니까? 그랬던가? 대장동지. 부관. 예. 제기된 문제는 송유관 건설자로 가면서 듣자고. 대장동지. 왜? 윤어림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오림이가? 예. 저기. 무엇 때문에 왔다던가? 그거야 본인의 운명 문제. 허림동문 그동안 해주 건설 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했답니다. 대장동지, 허림동무야 대장동지의 친자식이나 같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주십시오. 이놈은 군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나는 오백룡 동지의 마지막 부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했던 오백룡 동지는 왕청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영현성과 보천보,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를 거쳐 광복 후 건국의 나라는 물론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과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일선에서 보이한 호위 전사였다. 나는 오백룡 동지의 한생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혁명의 후대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던 생의 마지막 시기의 이야기만을 하려고 한다. 그 해상전을 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백룡 동지의 별호를 백두산 곰이라고 하셨더구만. 최동무, 그 곰의 성미가 뭔지 아오? 네, 좀 압니다. 곰은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용맹하게 돌진하고 특징적인 것은 자기 새끼를 몹시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팔에 꼭 안아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곰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만. 백두산 곰은 백두산 호랑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요. 만일 백두산 호랑이의 오명을 어기는 자가 있을 땐 그가 누구든 모기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뼈다귀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요. 네, 차렷! 대장동지, 부대들은 병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소장 신철규. 시어타. 알았습니다. 슛! 대상 부대들이 다 도착했어? 예, 지금 지휘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관 동지들, 모두들 젊었구만. 난 국방위원회 임무로 파견된 정권 대표요. 인사는 일하는 과정에 하자고. 안써. 5월 3일 정각 17시요. 임무수에 작수하오. 알았습니다. 송유관의 청위원장 길이는 450리. 공사에서 특별히 힘을 집중해야 할 구간은 46여단이 맡은 여기 사천가입니다. 대장동지, 46여단 참모장 상주 안녕식. 총참모부 명령 129호를 모르는가? 압니다. 말해봐. 옛
57사단, 46여단, 126여단, 53연대는 윤전 기재들의 원만한 연료 공급을 위한 언평 신계포 사이에 진행되는 송유관 건설 전투에 진입할 것. 부대들의 현재 도착 시간은 5월 3일 13시, 지휘관 모임 시간은 17시. 제가 10분 늦었습니다. 왜? 또 며치다가 그만 진벌에 빠져서. 용서하십시오. 안녕식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다시는 나와 이렇게 맞서지 않길 바라. 알았습니다. 앉으라. 초면에 안 됐어. 하지만 내가 왜 그러는가? 나라의 크고 작은 짐을 동무들이 걸머쥐고 갈 때가 왔어. 이젠 동무들이 아버지들을 대신해줘야 할 때가 왔단 말이오. 근데 우리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거든. 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요. 뭐라고? 림춘추 동무가? 알겠어. 보관. 예, 당장 평양으로 떠나야겠어. 빨리. 알았습니다. 난 긴 말을 하지 않겠어. 중요한 건 우린 군인이라는 거요. 죽거나 사나 공사 기일을 무조건 보장해야 돼. 국장노무. 예, 네, 인차 오겠어. 제기된 문제는 전화로 알려줘. 알았습니다. 서기장 동지. 서기장 동지. 빨리 가사. 임춘추. 자리가 쓰러지도 않네. 서령아. 아, 네. 그거. 그리고 저기. 아니. 그 옆에 거. 그거. 그게 다리야다. 어따. 대장 동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은 참 기쁜 날이다. 선영아, 우리 림춘추 소기장이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면 온 나라 인민들이 또다시 환히 휩싸일 게다. 네. 이야, 모두들 그 강연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테지. 어서 가서 한나로 만져주자. 네. 기봉동무,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나? 저 소기장 동제 강연이 중지당했답니다. 중지? 누가 감히 그 특별 강연을 중지시켰다는 건가? 그렇소. 당중앙위원회에서 일꾼들이 내려왔댔소. 친애하는 그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은 당조직 규율을 심히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만하오. 동문 처음부터 그분이 승인 아니라고 생각했댔어. 그분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사업이 누가 시켜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런 일이라는 거요. 오동무, 너무 흥분하지 마오. 흥분하지 않게 됐어. 난 지금도 동무가 7년 전 주대국 대사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에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동문 그때 사회주의 보루라고 하던 그 나라에서 혁명을 개척한 선대들이 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유산을 똑바로 넘겨주지 못한 탓에 그들이 당도 수령도 몰라보는 무례한이 되고 사회주의 배신자들과 손뼉을 치면서 혁명을 말아먹는 데 앞장섰고 선대 수령의 시신이 화상당하는 그 비참상을 보면서도 외면했다고 말했었지.
난 그때 수룡의 혁명 위협을 드팀없이 계승하자면 우리 대는 물론 그 후손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이 가슴에 못 박았어. 오늘 우리 대의원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당의 기초 축성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때 우린 아직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소? 이보, 이 손은 빨치산 잡지 3.15간 명예기자의 손이 아니요. 난 이 손으로 그분에 대한 장문의 도서들을 집필해서 후대들에게 제보로 넘겨주었으면 하오. 백두산고. 어쩌면 이 심장은 옛 당석이의 심장과 일맥상통한가? 자, 오진우 동무가 몇 번씩 찾아왔길래 제목이란 구성체계를 연구해 보았는데 사령부 경위중대장의 마음에 맞겠는지. 1장 충실성에 빛나는 귀감, 2장 빛나는 사성 이룬 활동, 3장 비범한 영도예술, 4장 한없이 고미한 공산주의 독서. 어떠소?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 이건 정말 대단하오. 자네 누구도 대신 못할 인재요. 아니 그럼 찬송한다는 거요? 여부가 있어? 자, 봤어. 이건 우리 세대가 임 선생에게 드리는 거요. 자, 아니 난 안 받겠어. 봤어. 가만,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어. 기밀, 최연, 오진우 그 양반들을 다 불러서 네, 절을 하게 하겠어. 이 고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글쎄 제 몸의 담석증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소. 오동무, 내가 도서집필이 끝날 때까지 동통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병원에를 치러 가지 않게 꼭 도와줘. 진단 결과에 의하면 소기장 동지는 오랫동안 담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픈 발작으로 황달이 오고 고열은 있지만 동통이 멎으면 그건 문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발작이 계속 재발되면 심장협심증 때문에 소기장 동지의 생명은 관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담석을 수술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경우 얼마 동안이면 일어설 수 있어? 열화한 몸인지라 최소한 석 달은 지나야 합니다. 석 달? 그런데 소기장 동진 석 달 후엔 수술을 받을 수 있어도 지금은 절대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 동지,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은 나도 도와줄 수 없어. 난 서기장 동물 데려가야겠어. 대장 동지, 그건... 기술본장 선생, 지금 님춘추 동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대사를 걸머쥐고 있어. 우린 님춘추 동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오. 보관, 예, 서기장 동물 차에 모시오. 알았습니다. 아니, 자... 안 됩니다. 서기장 동진 꼭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박선영이 사다리는 동무 때문에 생긴 거야. 무엇 때문에 원고지를 빼앗아 감추며 집필을 못하게? 서기장 동문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쓰러졌어. 담당 의사라면 환자의 심정을 알고 묘리를 찾고 대책을 세워야지. 동무도 나와도 맞서지 않길 바라. 보따리를 싸는 게 좋아. 우관, 왜 그러고 있는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혁명이 자네를 필요로 찾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어? 기술본장 동무요? 나요. 안 됐어. 아무쪼록 사주와 돌봐주길 바라. 부탁하겠소. 수고하오. 부소장 동무요? 그만 쉬십시오. 속이 타는구만. 예. 공부하지 못한 게 한스럽소. 나도 림춘추 동무처럼 굴론이 튀었으면 이럴 때 무슨 대책이 필요하오? 사실 소기장 동지는 지필 속도를 위해 젊은 기자들 속에서 쟁쟁한 필진들을 두루 요해하셨댔는데 그 중에서 인민군 출판사의 윤호림 동무가 적임자라고. 윤호림? 예. 그런데 소기장 동진 그 동무가 대장 동지의 제기 이후에 철직 지대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 녀석은 염통이 썩었어. 윤호림. 나요. 군단장 동지, 인민군 출판사에서 윤허림이라는 기자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호림이가? 예, 혁명 전통에 대한 전글을 써야 한다는데 군단장 동지의 방전을 받아야 한답니다. 종세도 긴장하고 해서 후회하라고 했더니 막무가내입니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다고 해도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알겠어. 인차 가겠어. 아니 이거 정말로 저 선범이구만. 응? 군단장 동지, 혹시 발산 시절에 군단장 동지가 잡은 범이 아닙니까? 예. 아니요. 이건 항일무장 투쟁 시기 근거지 마을 포수로인이 어버이 수령님께 올린 건데 수령님께서는 오중업 7년 대장에게 선물하셨던 거요. 오중업 동지가 7년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상강직으로 떠나던 날 경의중대장이었던 나에게 호랑이같이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걸 내 배낭성에 넣어주었어. 동무들, 내가 왜 호랑이 가죽부터 먼저 보이는가? 만일 놈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단은 호랑이 군단이 돼서 우리 수령님과 당을 보호해야 돼. 알겠소? 알았습니다. 민족 포위성에서 온 전화입니다. 상위 윤호림 전화 받습니다. 예. 붉은 마음에 대한 해설문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멋있어진다. 주방장. 그런데 구 기자 동무가 그렇게 큰 인물입니까? 그들은 형제가 아닌데 내 친자식 맞잡이요. 웬고하니 그들의 아버지
아버지는 윤모자라고 영정에서 대지주였어. 지주라고요? 하지만 조광복의 특수회원이었다. 변절자의 밀고로 단두대 있으러 사라졌지만 사령부 위치를 끝까지 되지 않았어. 윤보자의 두 사식이 거지가 되어 동북당 산간오지에서 돌덩이같이 굴러다니던 걸 광복 후에 수령님의 특령을 받은 님춘추 동무가 조국당으로 안아왔어. 둘 다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마지는 군복 입은 문필가가 되고 둘째는 큰 배를 타는 해군 군관이 됐어. 윤보자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혁명에 바치고 맨주먹으로 세상을 떠나갔지만 군복 입은 자식들을 이 땅에 남긴 것으로 해서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요. 그 윤보자의 자식이 수령의 혁명 전통을 지키는 문필가가 됐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이요. 어? 자, 어서 그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하오. 내 접대까지 하겠어. 군단장 동지, 기자dom은 당장 평양으로 떠나야 한다면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떠나다니. 위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누군가를 취급한 붉은 마음이라는 영화에 대한 해설문부터 써야 한다면서. 붉은 마음? 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명령은 집행 안 해도 돼. 가지 마. 예. 군인이 명령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는 군단장 동지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상부의 명령입니다. 상부에서 명령했다? 어느 놈이? 군단장 동지. 닥쳐라! 놈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날치는 판에 혁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뒷구석에서 자기 혁명 경종을 내세운단 말이지. 언젠가는 당 안에 기어든 종파놈의 새끼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 전통을 상하 좌우로 넓혀야 한다면서 자기 투쟁 경력을 선전하려고 발악하더니 김창몽이 자기를 내세우는 개인 흉악까지. 그런데 내가 딴 꿈을 꾸는 나쁜 놈들과 손뼉을 쳐. 너 이놈! 네가 혁명가의 피를 받은 새끼가 맞는가? 응? 이놈은 군복 입을 자격이 없어. 내 스스로 벗겠다고 제기해. 나도 정치부에 제기하겠다. 나가. 나가. 나가! 신철규입니다. 건설국장 농무요. 대장 동지, 성유관 건설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시작부터 군인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좋구만. 해조항 확장 공사장이 해일 피해를 받았다는데 여기 일은 걱정 마시고 해조로 떠나십시오. 고맙소. 수고를 하오. 뭐요? 선영이, 다시 한번 말하오. 담당 우사직에서 해임? 그건 대장 동지의 요구였어? 아니, 이건 내가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저의 어떤 경우에도 소기장 동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대장 동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장 동지한테 인간적인 배척을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선영동무, 그럼 내가 대장 동지한테 말씀드려볼까? 됐어요. 전 당분간 휴가를 신청했어요. 설걸리 향천 오빠네 집에 가서
책이나 쓸고. 선영이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우리 아버진 이달 30일에 결혼식을 하자고 하셨어. 난 누가 뭐래도 선영이를 놓지 않아. 알겠어? 어? 우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해수항 건설장으로 가자고. 해수항 확장건설장에서 들어온 사업보고입니다. 언제 그런 사이가 됐지? 예? 선영이와의 관계를 묻는 거야. 이젠 1년이 지났습니다. 손영동무가 제대되기 전 대장동지랑 한 부대의 술적부터 여. 보약한 것들. 내가 모르고 있은 줄 알아? 고마워이. 선영인 마음이 참 고운 애야. 대장동지도. 기봉아. 예.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선영이 손목막 잡고 놓아주지 마라. 어? 아이고. 기봉인 집에 들렸다가 해수왕 확장건설장으로 오라고. 왜 대답이 없나? 전 군인입니다. 뭐 군인은 부모가 없다던가?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나치게 요란한 것 같구만요. 그러게 말이다. 이전에 살던 아빠들도 좋았는데. 네 아버진 글쎄 이젠 늙었는데 내게 집이라도 온전한 걸 물려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새 집도 본뜻하게 짓고 잔치 준비도 깐깐하게 해놓았단다. 예, 기봉아. 예. 이걸 좀 받아오. 내장에 뭐 빠진 건 없는지. 예? 아이고, 어머니는 언제 이런 걸 다. 나야 그저 걱정만 했지. 이건 다 내 아버지가 준비한 거다. 기봉이가 왔다면서? 아버지. 아, 이제 오세요. 용케 시간을 냈구나. 예. 아버지, 대장동지가 집에도 들려볼 겸 이걸 전하라고. 그래. 예. 앉아라. 예. 양곡수성. 해내야지. 당의 결정인데. 예, 기봉아. 예. 너 선영이 말이다. 아버지, 웬일입니까? 가슴이 아프겠지만 내 방금 송촌 솔골리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에 관리원장인 선영이 오빠가 무책임하게 화재 사고를 일으켜 국가에 바칠 벼 19톤을 창고와 함께 날려보냈다. 문제가 심각하게 섰구나. 뭐라고요? 제자리에서 일을 못할 것은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을 것 같구나. 선영이를 잊어버려라. 해일 피해가 크구만. 예. 사실 이거 공사장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해일에 내가 묻는 건 이번 해일이 당비서 동무의 염통까지 아주 쓸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거요. 예. 왜 이렇게 현장이 촉촉하오? 어? 형님, 어따 먹어라. 형님 들래? 됐다. 많이들 먹어라. 예. 많이들 먹고
오늘 밤엔 세멘트 200kg를 무조건 당겨야 돼. 야, 덕만이 자신 있지? 자, 걱정하지 말라요. 아, 참 형님. 그런데 그 각자도 한 도차 도채야 될 것 같아요. 야, 잰다는 게 뭐야? 예? 문주 좀 당겨 쓰는 거지. 그렇지. 형님, 빨리 와라. 어백령 동지가 우리 항에 도착했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어? 큰일은 무슨 큰일? 아, 우리 일이 빵짝 나면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거 못할 짓 한 건 없어. 당중앙위원회에서 부부장 동무가 내려왔다지. 예. 지금 지배인 동무와 함께 현장을 마침 저기 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부부장 동무 내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낮추십시오. 그래. 우리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예, 건강하십니다. 그럼 됐어. 우리 좀 걷기요. 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오병영 동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인민무력부장 최현 동지와 함께 전선 부대들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최현 동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셨는데 최현 동지는 글쎄 자기의 건강은 일 없다고 아직도 오병영 동지와 씨름을 하면 땅땅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최현 동지의 말을 웃으며 들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씨름의 승패가 사실이라면 오병영 동지가 전쟁 때 입은 상처 자리가 도져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최연 그 영감이? 그래, 그분께서 그 영감의 말을 믿으셨어? 훗날 내가 최연 동지와 씨름을 할 테니 누가 진짜 약골인가 동문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려줘. 예? 여기야, 내가 있는데 또 걱정을. 예,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해주항이 물막이 원제에 대한 해일 피해 대책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오병영 동지가 당에서 걱정할까봐 모든 걸 혼자 안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라는 임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요해 사업을 끝냈습니까? 예, 이대로 보고 드리자고 합니다. 소철내로 560m, 대형 화물 침차 10대, 자동차 기중에 10석대, 제대군인 200명? 집에 예. 기업서 인원이 몇 명이요? 안써. 예, 1,500명. 거기에 타기관에서 동원된 240명을 합하면 1,740명입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줄 알아? 동문 6기만이 사회주의 건설 전투장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제대군인 200명은 안 돼. 예. 우린 제대군인들로 노력 보충을 하자는 게 아니라 200명의 애꾼들로 교체해서 대열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대열 정리? 그렇습니다. 기업소의 40%나 되는 인원들이 황학장공사를 계기로 타기관들에서 임시로 동원된 노력들이어서 지휘 일꾼들이 말이 잘 내려먹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목소리를 좀 높이면 사업작품을 걸고도록 광산계공사에서 동원된 한계 작업반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장우표이라는 녀석이 두령노릇을 하면서 세멘트를 속톤씩이나 홈에치웠고 요즘 거의 2달 동안은 매일같이 10명 정도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지배인 침실에까지 들어와서 시계까지 훔쳐가는 판이니 대장 동지, 광산계 공장 지배인에게 노력을 교체해달라고 하니 글쎄 나더러 사람 만들어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기가 뭐 애꾼들 교양하는 마다입니까? 전 이런 애꾼들을 데리고는 당의 결정을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그 녀석들을 당장 데려오.
알겠습니다. 가만. 내가 가보겠어. 자, 뭐라. 아, 형님, 자꾸 이러다가 쓰러져요. 전애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래. 하루 삼시 고생하면서 우리 밥을 짓고 있는데 떡밥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뭐 역시 하나 꾸려주시마다고 있으니. 네. 형님. 국장. 네. 나도 한 끼 얻어 먹자고.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같이 합시다. 어서 가르만. 어서 앉으십시오. 외제 나와서 배고프지? 괜찮습니다. 여기 장두령이 누군가? 예. 장두령이 아니라 장우표입니다. 자, 알고 지내자고. 이거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이거 감자구이 하다가 남은 겁니다. 이거 마침이로구만. 이게 기본이야. 그 소금 없나? 예, 있습니다. 용서 빨리. 소금입니다. 지변이 우리를 말썽꾼이라고 찌르지 않았습니까? 난 욕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 희망이 뭔지 그걸 알자고 왔어. 형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야 앞뒤가 꼭꼭 막혔는데. 막히다니. 우린 군대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뚜고 먹고 조직 생활을 싫어하다나니 퇴짜 맞았죠. 광산기계 공장에 진출해서 마음별이고 군대 추천을 받을까 했는데 워낙 애군딱지가 붙어있다나니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야 일을 잘해야지. 시멘트는 뭐고 시계 사건은 뭔가? 그건 사실. 입 다물어. 말해봐. 시계도 제가 재고 시멘트도 제가 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시계는 형님이 아니라 제가 쟀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탐이 나서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목욕탕이 없다 보니 처녀들은 위생사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인에게 목욕탕 건설을 제기하니까 우리말 같은 건 지방구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내오자고. 그럼 세멘트는? 목욕탕 건설용으로 브로콜 찍었습니다. 틀렸어. 바른 일 하려거든 바르게 처신해야지. 시계도 돌려주고 지변 앞에서 대장부답게 용서를 빌라고. 목욕탕 건설은 지변과 토론하겠으니 너희들이 그걸 빗대고 일 두고 먹어서는 안 돼. 이제부터 잘해보겠으니 한 가지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지배인이 우리를 여기서 내쫓고 제대군인들을 데려온다는데 우린 그럼 아주 말썽꾼으로 남지 않습니까? 광산기계로 돌아가도 혁신자라는 말을 두고야 가겠습니다. 예. 그건 내가 책임져 주지. 그게 정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면야 부탁부터 말아야지. 이야, 됐구나. 형님, 사기라는데요? 또 제기할 게 없나? 없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내 숙선 너희들 침실이다. 반대 없지? 좋습니다. 저 대장 동지. 대장 동지한테도 우리와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까? 예. 있지. 너희들과 같은 또래야. 근데 왜 그러나? 부러워서 그럽니다. 부럽다고? 아버지가 쓰지 않습니까? 이 직급을 부러워하는 걸 보니 아참기가 있겠어.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보시나? 예? 우리 아버지는 신발 수리공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 38,375컬레를 수리했다는데 뭐 남은 게 있습니까? 훌륭한 아버님을 모시고 있구만. 무슨 일을 하든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같은 거야. 아버지 세대가 돈 있어 돈을 넘겨주겠니? 재산 있어 재산을 넘겨주겠니? 그저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그 성실한 마음뿐이다. 이게 다 장군님의 뜻이야. 이 땅에 나서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머리에 흰소리가 내릴수록 생각도 깊다. 눈보라 말리기 장군님만 받들어 싸운 선열들 큰옥새 삶의 뿌리 내리어다오. 행복만 알며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 생에 안고 사는 참된 삶의 진리가 있다. 조국의 운명인 장군님만 믿고 따라온 선열들 그 진정 변함없이 이어가다오. 내가 왜 군복을 입고 내려가라고 하신 그분의 깊은 뜻을 미처 몰랐을까? 대장동지! 대장동지! 그 녀석들이 어젯밤에 말썽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이봐 지배인, 지리군인 200명 문제는 풀렸어. 예? 한가마밥을 먹으며 지내봐야 돼. 만나보니 하나같이 다 좋은 청년들이더구만. 그럼 제대군인 문제는 취소합니까? 그라서 엽서에 군사체계를 세우자. 동문 여단장, 동문 정치부장. 내 당중하의 결론을 받겠어. 직장 작업반이라는 말은 아예 없애버리고 대대, 중대, 소대 분풍 있게 명령주의 체계를 세우자. 대장동지, 정말 우리한테 꼭 맞는 작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정말 본때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 장군님의 뜻이요. 예. 우리 군대식으로 모자라는 것은 고충하고 뒤떨어진 녀석들은 둘쳐없고서라도 모두 충신전사로 키우자. 예. 난 오늘부터 장업평소대 명예대원으로 일하겠어. 반대 없지? 좋습니다. 청춘은 겨울정으로 불타는 시절인가. 청춘은 창조와 기적에 지름길 내는 나이. 새 세대 우리가 앞장서 저술을 빛내자 세계 앞에. 청춘은 기양하는 소국의 모습인가. 청춘은 남들이 달릴 때 알아야 할 시절. 새 세대 우리가 앞장서 저술을 빛내자 세계 앞에. 꽃나이 그 시절에 저국의 청춘밭이 선열들 그 모습 그 곁에 우리도 서리라. 새 세대 우리가 앞장서 저술의
대장 동지. 약 드십시오. 이야, 아픈 다리로 춤까지 추시면서. 그래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요 장식이 문 열라. 빨리. 우리 색시가 장에서 사왔대. 자 빨리. 어서. 너도 한권설장에? 여보. 그때 날 왜 찾아왔댔나? 전 기다리려고 찾아갔던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 때문에 부담되는 일 없을 겁니다. 여보, 갑시다. 난 기다리려고 찾아갔던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 때문에 부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동문 누군가? 기봉이 아닌가? 아니. 왜 이러고 있나? 집 없는 나그네처럼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아버지를 만나봤나? 예. 건강하시던가? 예. 자네 날 원망하겠구만. 예. 하긴 내가 선영이 한데 너무했어. 그 마음 약한 게 지금도 울고 있을 게야. 그래서가 아닙니다. 대장 동지, 어서 들어가십시다. 호림동문 해주시 건설사업소 노동자로 배치돼 와서 지난 3년간 자신을 혁명화하면서 일을 잘했습니다. 여기 항 건설장에도 스스로 달려나왔고요.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독신자 합숙에서 함께 생활하던 체육학원의 신지순 여성과 부부가 됐지요. 그동안 뭐 특별히 제기된 건 없어? 예. 글쎄 딱히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밤마다 문을 닫아매고 무슨 글을 쓴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여론은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말하오. 예. 자기의 운명 문제 때문에 그 무슨 편지를 쓴다고 말들을 합니다. 편지?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장 동지, 지필소 부소상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소기장 동지가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료 고증이랑 계속 하면서 집필을 하자니 시간이 모자란다고 방조자를 한 명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정체부상 동무. 예. 그 윤호림 동무를. 예, 당장 데려오겠습니다. 가만. 그만둬.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저희 담임 여보?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이야? 그런데 이건 뭐요? 군고구마예요. 그래? 출출하다 했더니 마침이로구만. 어머나, 안 돼요. 이건 삼촌에게 줄 거예요. 우리 호범이? 하긴 그 애가 고구마를 좋아하지. 그런데 방금 도착했대요. 지금 대장 동지한테.
아, 몰라보겠겠구나. 예. 그것이 알지 않았냐? 예, 건강하셨습니까? 나야 뭘. 어서 앉아라. 예. 근데 이건 뭐 변변한 게 없다. 어서 먹어라. 어서 고맙습니다. 먹어. 근데 어떻게 바다에서 육지 날아들었지? 어서 말해라. 어서. 형님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전사들 앞에 떳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님도 도와주고 복대 문제도 알아볼 겸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님의 운명 문제 때문에 휴가를 받았단 말이지. 예. 정세도 긴장한때 너도 오늘 아침 방송을 들었겠지. 소해해상에서 적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는 거. 너야 지휘관이 아니냐? 부대 지휘관이 뭐 나 혼자뿐입니까? 솔직히 근무에 나가서도 형님의 얼굴이 그냥 밟혀와서. 우선 형님부터 만나겠습니다. 가만. 난 너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말한다. 형님을 만나지 말고 당장 부대로 돌아가거라. 예.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안 돼. 돌아가라는데. 어서. 때려라. 너의 고도 주먹으로 이 못난 형의 얼굴을 마구다지로 때려라. 그러면 내 가슴속 한이 풀릴지 알겠니? 앉자. 어서 먹어라. 어서. 난 대장 동지한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고 말이에요. 너 우는구나. 아니, 난 울지 않아. 형, 힘들지? 이렇게 힘들 때 아버지 등에 옷 피우고 나면 한결 쉬울 거야. 나 오늘 아버지 대신해서 형을 업어주고 싶어. 자, 어서.
됐다. 난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넌 지간이야. 그러니 대장동지 말대로 빨리 부대로 돌아가거라. 어서. 대장 동지, 먼 길을 왔는데 식사라도 해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친아버지처럼 믿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그냥 보내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예. 군복 입은 길은 호강에선 못 가는 길이요. 정치부 장동, 난 소당 공부도 변변히 하지 못해서 모르는 게 많소. 하지만 수령님을 따라서 혁명을 하는 과정에 단 하나만은 똑똑히 알고 있어. 평온한 날에 제 집안일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녀석들은 극단한 정세가 도래하면 짐승보다 못한 역적이 된다는 거요. 난 그저 저 애들이 내 곁에서 자꾸자꾸 멀어져 가더라도 친애하는 그에게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더 바라는 게 없다. 여단장. 예. 아무리 생각해봐야 오른반 문제가 걸렸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을 수정봉에 전개하자고. 예. 그럼 공사. 조심하십시오. 공사기를 2달은 앞당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당장 조직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된가? 대장 동지, 그 정신 나간 작자 때문에 승인해 주십시오. 내 그놈의 목대를 끊어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아니 장동무, 정신 나간 작자는 누구고 목대를 끊어야 할 놈은 누구라는 거요? 예, 채석장에 내놨던 수탄차들이 몽땅 다 호탕을 쳤습니다. 예. 호탕을 치다니. 그 허림이라는 작자가 똑부치고 서서 닷새 동안은 그 누구도 올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호림이가? 한초가 새로운 때에 닷새가 뭐요, 닷새가? 그러게 말입니다. 운수반장이 그 자식에게 500년 동지의 묵령을 hun종하는가? 라고 했더니 뭐라고 지구린 줄 압니까? 500년이 아니라 700년의 한도림이 나타나도 저 수정봉의 덜 불 한 퍽이 다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정말. 가자. 예? 자, 가자. 한번 헛살라봐라. 이 녀석 왜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는 거야?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구만. 식사하세요. 고기 식기 전에. 실컷 잤다. 시장했죠? 빨리 온다는 게 그만. 당신은? 전 먹었어요. 자요. 이거 고생을 시켜서 안 됐어. 고생이라니요. 사적지를 지키는 일인데. 여보. 근데 여기가 정말 사적지가 맞긴 맞아요?
원, 당신도 날 믿지 않는구만. 전후에 오보이 수령님께서 이곳 도를 현지지도 하시다가 미국놈들의 폭격에 다 불타버린 이 수정봉에 차를 세우시고 조국의 산들은 오늘가나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구만. 우리 세대는 조국의 산들을 다 부르게 해서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라고 가슴 아파 절절히 말씀하셨다. 난 대학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교정의 선수나무를 심으시면서 수정보에게 있던 수령님의 사족을 전해주신 친히 아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을 받아 함께 되었어. 나도 감감히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적장을 전개한다는 소리에 정신을 번쩍 들었어. 내가 혁명사족지도 전국에 편지랑 띄웠으니까 며칠 내로 사족자를 고증을 할 거야. 그렇다면 왜 어병영 동지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얘기하질 않았나요? 그분의 벼로가 백두산 검인데 당신도 검의 성미를 잘 알지 않소? 한 번 성나면 상대가 누구이건 일생을 두고 일어나지 못하게 짓뭉개버린다는 걸. 그건 지나친 억측이에요. 검은 자기 새끼를 두 팔에 꼭 하나 키운다고 하던데. 아니, 여보. 하지만 나야 뭐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랬구만. 내가 이꼴로 된 걸 아시면 무덤 속에서 나쁜 자식. 부관동무. 예. 이거 야단 났어. 어백룡 동지가 재판을 받겠다. 예. 이자 뭐라고요? 재판 말이요. 조국 일꾼들 앞에서 자기 죄를 심판받겠다고 스스로 모임을 조직했단 말이요. 참 곰발통 같은 영감. 참. 동무들, 난 오늘 동무들의 심판을 받자고 하오. 방금 전에 혁명사족지 지도 총국에서 여기 수정봉이 깃든 오보이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에 대한 사족자료 고증을 끝냈다는 전화가 왔어. 그런데 난 수정봉이 어떤 사연이 깃든 곳인지 그것부터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공사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채석장을 전개하라고 명령했어. 항문 윤호림 동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길로 동무들을 이끌어갈 뻔했어. 동무들, 난 지금껏 동무들에게 우리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연설제의같이 말도 많이 하고 지연은 아픈 매도 들었지만 나 자신은 걸음걸음 참된 호위전사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동무들, 가슴 아프지만 자인하게 되어 난 여기에 모인 동무들에게 중한 심판을 요청하오. 동무들, 제가 윤호렘입니다. 난 한때 군복을 입은 군필가였지만 우리 혁명 전통의 순결성을 거세하고 당우에 자기를 올려 세우려는 정치적 야심가에 더러운 본심을 가려보지 못한 탓에 그 자에 대한 허망한 글까지 쓰려고 했던 정치적 청맹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원호한 투사동지가 아픈 매를 들어 정신 차리게 해주었으며 오늘까지 이끌어주었던 것입니다. 동무들, 전 투사동지가 스스로 택한 이 심판장에서 혁명의 일세들의 고결한 정신을 심장으로 느끼게 되었고 한 생을 그들처럼 살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오동무, 최현 동지,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잘 없이. 있었어? 예. 안녕하십니까. 대장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돌격대원들에게 제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제복을요? 예, 최현 동지. 예. 동무들,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렵고 벅찬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달려나와 청춘 시절을 바치는 동무들을 당에 충직한 돌격대라고, 당은 돌격대 생활 기간을 영예로운 군사복무와 똑같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넋이 깃든 돌격대 제복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장 동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전투관을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친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우리의 마음속 소원도 희망도 다 풀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일을 잘하자고. 어? 예. 동무들, 난 이 자리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인 수성봉 사독지 건설도 우리 청년들이 맡아라 쓰는 것을 호소합니다. 내 고자 분율에 우구한 대화의 단합을 이루는 것이 그의 뜻의 전무인 줄 알았는데 그이께선 오동무, 지금 그분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동상을 만수대 언덕에 정중히 잘 모시기 위한 사업, 조선혁명박물관을 개건 확장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온 나라의 혁명 전적지, 특히는 양강도 안의 혁명 사적지들을 또 잘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연이어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고 계시오. 어디 그뿐이요, 6개년 계획의 2년분 과제를 수령님 탄생 60돌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해 김철과 황철, 검덕과 직등, 전국의 탄광들과 수산부문, 시촌과 구성을 비롯한 공작기계 공장들의 예술인 경제 선동대를 파견하시어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면서도 수많은 혁명 영화와 5대 혁명 가극 창조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오.
펴놓고 볼 때 자꾸만 파고드는 생각은 우리 수령님 슬하에 충신전사 천만이 있다고 해도 그의 한 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요. 내 경우가 더욱 그렇지요. 머리 큰 게 정권대표 감투만 쓰고 있지 실상 여기 일도 그분께서 죄다 보살피고 있지 않소. 네, 한 가지 충고해야겠어. 자네 왜 건강관리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응? 듣자 하니 약도 뭐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서. 그러다가 우리 장군께 걱정을 끼쳐드려. 아직 할 일도 많은데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 사람들이 그러는데 최현 동지가 그분 앞에서 온통 거짓말만 한다더군요. 그건 무슨 소리요? 그래, 매번 나하고 씨름을 해서 이겨본 적이 있는가요? 여보, 그런 말 옮기기가 부끄럽지도 않소? 사람이 솔직해서 손해볼 건 없수다. 야오 시시해. 그래, 동무가 이겼어. 이겼다고 하는 말이요. 왜 자꾸 가시오? 왜 말을 못하시오? 나군 그런 거 아예 붙어보는 게 어떻겠소? 여보, 내 재신 버릴 것 같아서 그만두겠어. 부부장동 예. 비겁하게 내 빼는 걸 보. 진짜 약군인 최현 동지란 말이요. 뭐이? 왜 놀라시오? 씨름을 하자. 이 사람이 좀. 하자. 합시다. 자, 심판은 접니다. 준비, 시작! 어떻게나 이겨야겠는데. 어디 먼저 덤벼봐. 오늘 한 번만 쳐주시오. 어따 대고. 네,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난 그따위 몰라. 이 고약한 죄씨라고. 어딜 잡아! 이겼다! 그럼! 다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엉터리야! 엉터리? 심판, 누가 엉터리라는 거요? 심판! 저 사람이 흉측하게 동물 속였단 말이오! 부부장동 오늘의 경기 승패를 그분께 그대로 보고드려줘. 안 돼! 이건 반칙이야! 다시 하자! 다시 해야 돼! 진 사람은 할 말이 없수다. 뭘? 야, 이 고마!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네가 떠나는 걸 색시가 아니야? 아직은 며칠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집단 처자 때문에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오, 마침 이로구나. 함께 있게 됐으니. 어서 준비해라. 네.
가져가거라. 인차 복대가 빚은 될 게다. 나쁜 자식. 웃고 싶을 때마다 심장을 쑤셔놓거든. 결혼식도 혼자 해버리고 아버지의 전우들은 뭐 부모가 아니라더냐? 대장동지. 됐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왜 윤보자라고 부르는지 알겠냐? 아버지는 재산의 전부를 혁명에 바치고 맨주먹으로 세상을 떠나갔지만 군복 입은 너희 형제를 이 땅에 남겼기 때문이다. 오리마, 정신은 제보를 이루어 놓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지만 제보만으로는 정신을 지키지 못한다. 가서 소기장 농무를 잘 도와주어라. 중요한 지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냐? 이 땅에 나서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머리에 흰소리가 내릴수록 생각도 깊다. 눈보라 말리기 장군님만 받들어 싸운 선열들 큰옥새 삶의 뿌리 내리어다오. 백도의 후손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땅을 빛내어갈 내 나라의 기둥 되어라. 인민의 행복인 장군님만 따르는 마음, 천만 년 이어가며 유산으로 물려가다오. 여보게, 호림이 그 녀석이 글재간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럴 거네. 참, 자네가 보내준 고려학을 먹었더니 오륙이 훨씬 편해졌어. 강황감초에 치만밭꽃 뿌리를 섞은 것도 있더구만. 난 그걸 보면서 기밀, 오진우 자네와 이거를 함께 쓴다고 생각하지. 임동무, 무슨 왕청 같은 소리를 하나? 아니, 선영이는 이 약을 가져다 주면서 자네가 보내준 것이라고 했네. 선영이가? 그래. 선영이는 어떻게 돼서 수백인이 험한 산중을 헤매면서 그 귀한 약재를 채집했지? 끝없이 야속했습니다, 대장동지가. 그래서 오빠에게 난 서기장 동지를 위해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더니 오빠는 저에게 선영아, 대장동지는 단순히 네가 의사로서 서기장 동지의 건강만을 책임져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받들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대신해서
소기장 동지가 도서집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이었는데 넌 바로 그 귀중한 당부를 잊고 살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 이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되었고 소기장 동지를 진짜로 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그래, 오늘이 며칠이지? 27일입니다. 30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지? 어? 신부, 난 그날을 잊지 않고 있다. 어? 이 영감도 찾아야 한다. 선영아, 선영아.